오윤희 운용력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뻐지는 중국 화장품주 증시 미인주로 부각될까입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사실 내수 부진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유통주, 특히나 많이 아시다시피 의류주나 생활용품 그리고 편의점주 모두 유통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경쟁 심화 얘기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오늘 아마 두 분도 보셨겠죠. 이 화장품주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어떻게 주가 추이를 좀 흐름을 전망해 봐야 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시각으로 최근 화장품주의 주가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화장품주가 다소 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쪽은 좀 기세 좋게 올라가는 한편에 다른 한쪽은 연일 좀 고꾸라지는 그런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대표적인 업체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좀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는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한편에 LG 생활건강은 최근 들어서 좀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부터 연초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달 중순쯤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또 시장 예상치도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견조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력을 갖고 있어서 이 주가도 좀 이에 상응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 내 매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힘입어서 지주사인 아모레지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같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내에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초에 60만 원 선까지 올랐었던 주가가 좀 최근에는 43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초 대비해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주가가 38.2%나 떨어졌다는 점도 또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를 좀 보자면요. 일단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부회장이 자사주를 전량 매각했다라는 이슈가 일단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CEO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화장품주가 업체별로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 차별화,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예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을 또 모멘텀을 등에 업고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제가 앞서서 얘기를 좀 했었지만 내수 부진에 대한 우리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화장품 로드숍 잘 모르시죠? 네. 에뛰드 하우스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로드숍을 보면은 몇 미터 간격으로 정말 편의점만큼이나 자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정말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때문에 내년에는 출점 제한도 나타날 거고 구조조정도 확실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내수 쪽으로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전문가님, 국내 화장품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통신사 규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규제를 하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업계도 규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가격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저 같은 경우도 화장품 샵에 한번 들러봤는데요. 네. 가격이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각종 규제 마케팅이 뭐 감소하고 뭐 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생겨서 화장품 원재료비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가격 인상 이슈 또 한 번 또 솔솔 나오게 될 것이 또 화장품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재료비는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이유로 해서 가격을 올릴 때는 또 왕창 올리는 게 또 업계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주가 입장에서는 참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급 빼고 정말 다 오른다 이 말이 점점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뒷면에 적혀있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여러 화학 재료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소량의 이 화학 재료들과 그리고 다량의 계면활성제 거기에다 물이 들어간 게 화장품이 되는데 화장품의 원가는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재료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판매 관리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봤을 때 화장품 시장은 마케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고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큰 폭의 실적 향상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고가 정책은 신생업체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테지만 그 수혜는 기존의 거대 회사들, 거대 기업들 먼저 순서상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좀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승자 독식, 거의 상위주가 다 그 혜택,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흐름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과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그래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이 로드숍 잘 모르시겠지만 명동 같은 데 보면 네네. 로드숍에 중국인들이 정말 까마득하게 많습니다. 네, 예. 대부분도 중국어로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에 좀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좀 이제 가볍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랑 이제 대중가요 뭐 영향이 좀 크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슈들은 그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전인대 베이징 대표단한테 뭐 한국 드라마 핵심과 영혼은 바로 전통 문화의 승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특징을 이제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는데 뭐 어쨌든 그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이제 호평을 받고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뭐 치맥이라든지 화장품, 뭐 의류, 라면까지 잘 팔린다고 하니까요. 한류 콘텐츠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성향 중에 이제 과시 욕구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좀 더한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중국 국민성도 우리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이나 이런 그 전략에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이 한류 콘텐츠가 좀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좀 품질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랑 중국 품질이요? 네네. 지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그랬어요? 여쭤봤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오늘 나온 증권사 자료를 봤더니 아직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면 연구원 자료에 기반한 건데요.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된다고 보니까 뭐 한 10년 정도의 기술력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후에 좀 더 그럼 자세하게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우리 화장품주 실적을 봤을 때 중국 매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발등에 불 떨어진 당사자들이 화장품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 진출한 기업의 상장사 중에서 찾아보자면 크게 뭐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뭐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온 기업이 되겠고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ODM과 OEM 그러니까 하청 개발 전문가, 하청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막대 그래프는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중국 및 아시아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아모레퍼시픽은 4,653억 원, 한국콜마는 북경콜마가 되겠죠. 네. 179억 원, 코스맥스는 795억 원의 매출이 올렸고요. 이러면서 2014년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이 25.3% 상승한 1,757억 원을 보여주었고요. 한국콜마는 55.9%나 상승한 83억 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25.4% 상승한 83억 원을 보여주었고요. 모두 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중국을 모두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그런 업종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더 커질 거다. 그 파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화장품 시장도 이제 성숙기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승률이 조금 다소 둔화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매번 중국 모멘텀 보셨겠지만 모멘텀으로 올라간다 했던 종목들이 좀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일단 해설위원님 보셨을 때 지금 중국 로컬 업체들이 못 따라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리스크 요인 따로 없을까요?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시장 규모 이런 거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쟁이 심화되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네. 점검은 필요하겠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 화장품 하면 랑콩이니 클라랑스 저도 이제 클라랑스를 써봤는데 실제 네. 지금도 쓰고 있고요. 확실히 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러죠? 알코올기라고 그러나요? 피부가 느끼는 어떤 약간 쓰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쪽 화장품들은. 근데 아마 우리랑 프랑스가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중국 로컬하고 우리도 화장품 차이가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현지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은 랑콩이 1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 2년 전에 아모레가 한 12위까지 했다가 지금 14위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중국 기술력은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채널 같은 경우도 기존의 마트나 백화점 같은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온라인이라든지 이제 원 브랜드 샵이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되면서 우리 코스맥스나 아모레 퍼시픽한테 이제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전체 중국의 시장이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네. 중국의 1인당 화장품 소비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US 달러 기준이니까 이제 32달러면 한 3, 4만 원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글로벌은 전 세계 평균이 76달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일본인데 306달러, 또 프랑스가 이제 263달러, 그리고 홍콩이 257, 미국이 231, 그리고 한국이 이제 195달러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은 아직은 글로벌 전 세계 평균 대비로 아직 성장률이, 그러니까 소비 금액이 절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은 밝다고 하겠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도 워낙에 이제 시장 볼륨이 커질 영향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 중국 내의 판매 신장률에 어떤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드숍을 모르셨던 이유가 비싼 네. 화장품을 써서네요. 그렇죠? 클라란스를 쓰셔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이 커질수록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셨고 일단 리스크 요인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요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걸 대비할 만한 충분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잘 만든 화장품이 있고요. 또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빠질 수 없는 게 한류가 되겠죠. 당연히 경쟁 정말 심합니다. 경쟁 정말 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이 한류의 영향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시장이 되어버렸죠. 중국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사장님들이 있다.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어떤 바람만 불게 되면 매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명품 브랜드들도 중국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겠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일본이긴 하지만 설화수의 예 같은 경우는 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연사마와 함께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일본의 여성분들이 설화수에 대해서도 참 스스로 먼저 찾게 된 상품이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에는 김수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야말로 잘 만든 화장품과 또 합리적인 가격, 거기에다가 한류 컨텐츠라는 이런 삼박자가 맞물려지면서 화장품 업종에서도 한번 더 빛을 다시 한번 더 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사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들이 찾아와서 사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 볼 때 화장품 충분히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우리에게는 고가 정책이지만 그들에게는 중저가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의도에서는 이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지 그 시각을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화장품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올해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해서 한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 호조가 강력하게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은 편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성장성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시장 대비해서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라는 옹호론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최선 호주로는 대부분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코스맥스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동부증권입니다. 역시 현재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성장기에 접어들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보시면 이제 최선 호주로는 아모레퍼시픽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 주가 같은 경우에 18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LG생활건강인데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상태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좀 길게 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IM투자증권입니다. 역시 중국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역시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 최선 호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장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업체별로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최선 호주로는 코스맥스 들고 있고 또 새롭게 한국콜마까지 또 선정을 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입니다. 보시면 이제는 좀 중소형 화장품 제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선 호주, 한국콜마홀딩스와 코스맥스 BTI까지 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비중 확대인데 고밸류, 고평가 불구하고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허 의원님, 최선 호주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그 최선호 종목은 없고요. 지금 밸류에이션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콜마랑 코스맥스 이제 ODM 업체인데 대표적인 거의 과점이죠. 둘이 이제 MS 50% 이상 하고 있는데. PR이 30배, PBR이 코스맥스는 10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저 가격에 못 사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에이블 CNC도 ROE 대비로는 비싼 것 같고요. 네. 그 일부 증권사에서 아모레를 프랑스의 로레알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 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업체들인데 같은 밸류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ACT랑 바이오랜드가 이제 한 2배 정도 나오는데 역시 좀 비싼 것 같아요. 최선 호주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으로 최선 호주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인정을 하지만, 네네.
고평가가 지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전문가님은 최선호주를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세 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기업 모두 다 영업이익이라든가 EBITA 볼 때 아주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EBITDA가 증가하면서 EBITDA가 뭐 감소하고 있는 모습,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 뭐 아주 모범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저베타 종목으로서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화장품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방어적 매매를 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매매는 항상 퇴로를 마련해 둬야 되는데 이런 퇴로까지 생각을 한다면, 수급적인 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증권사에서도 180까지 간다, 180만 원까지 간다라는 얘기로 최선호주가 제시된 바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또 같게 나오고 있고요. 허의원님께서는 지금 최선호주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두 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였습니다.